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해외 소식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앞서 10월 1일 중국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에 전투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38대가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 대만 국방부가 중국군의 방공 식별구역 진입을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대만군은 정찰과 공격을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즉 초계기를 투입을 해서 퇴거를 요구하고 방공 미사일 부대의 레이더로 추적도 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중국은 이보다 한 대 더 많은 3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다시 진입을 시키더니 그제인 4일에는 군용기 숫자를 대폭 늘려서 56대를 진입을 시켰습니다. 나흘 새 누적 149대의 군용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을 한 겁니다. 이 당초 10월 1일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진입을 했을 때만 해도 중국이 자국의 국경절을 축하하면서 중국인들이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경축용 무력 시위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 나흘간 중국의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오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중국 외교부 화춘닝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4일 밤에 대만의 분리주의자들과 그들의 선동가들에게 경고를 해야 할 때라면서 전쟁은 실제라고 사설을 올리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예.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도 전쟁은 실제라고 수위를 또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는데 대부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중국이 실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또 오는 10일이 대만의 건국 기념일인데요. 이 10월 10일 쌍십절을 앞두고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만 문제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임을 확실히 해두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안팎에서는 오는 2027년쯤 중국의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2027년에 네네. 그 시점이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그쯤이면 6척 정도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으로 보여서 미국 전력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자 여기에 대만이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우자우시의 대만 외교부장이 그제 방영된 호주 공영 ABC 방송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닥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네요. 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처음 공개하는 대중무역 정책의 기본 구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미국 상품의 구매 확대 등 1단계 무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 등 대중무역 압박 정책적 틀을 유지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타이 대표의 공식 연설 등을 통한 미국 정부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또 대중 고율 관세의 기본틀 유지, 동맹과 연대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 변화 등으로 모아집니다. 이 핵심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 무역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미중
신냉전을 배경으로 뚜렷해지고 있는 안보, 군사, 기술 등 분야의 대중 포위 압박 전략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치킨 게임식 고율 관세부과 경쟁을 하던 미중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2월 향후 2년 동안 중국이 미국에서 237조 원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향후 미중 경제와 무역 관계는 조만간 개최될 전망인 미국 타이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둘러싼 논의에서 일단 그 모습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이거 뭐 홍콩에 이어서 이거 뭐 대만도 이거 좀 걱정입니다. 네. 2027년이면 뭐 앞으로 뭐 한 6년 남은 건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에도 새로운 총리가 5년의 새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비 아모드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4일 메이저 아시아나비 대법원장이 주관한 취임식에서 오늘 의회에서 총리직 임명을 수락한다면서 국민이 내게 부여한 책무를 헌법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비 총리는 2018년 반정부 시위 중 전임자가 물러나자 대타로 집권해서 이듬해 이웃나라 에리트레아와의 평화협정을 맺은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아비 총리가 이끄는 번영당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북부 티그라이 지역과 11개월째 내전에 휘말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숨졌고요. 또 수십만 명이 기아로 내몰리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비 총리가 이끄는 당 이름이 이제 번영당이라고 하셨죠? 네네. 이름이 좋네요. 번영당. 예, 번영.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가 우주에서 가장 먼저 장편 영화를 찍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타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55분쯤 소유주 MS-19 우주선을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우주선은 발사 뒤 3시간여를 비행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의 소형 실험실용 모듈인 라세스벳에 도킹을 할 예정입니다. 이 우주비행사 안톤 슈가플레로프가 러시아가 제작하는 영화 가제 도전인 감독인 클림 슈펜코와 또 여배우 등이 이 우주선에 탑승을 하는데요. 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러시아 국영 TV방송 제1채널 등과 함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장편 영화의 제작을 공동으로 기획 진행해 왔습니다. 이 영화는 신장질환을 겪는 우주비행사를 구하는 여자 의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영화의 35분에서 40분 분량은 우주공간에서 촬영될 예정입니다. 또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같은 서방 세계의 부호들이 앞다퉈서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는 이번 영화 촬영을 우주 강국의 명성을 과시하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더불어서 미국 역시 우주에서의 영화 촬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영화 제작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실제 이제 우주에서도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면은 앞으로 뭐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것도 이제 해외 로켓가 아니고 이제 우주 로켓으로 네. 실사로 우주에서 이제 영화를 찍는 날이 이제 돌아올 것 같네요. 머지 않을 것 멀지 같습니다. 않았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지구촌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